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 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제가 어른과 어른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명절이 다가올 때 설렌다, 신난다 하면 아직 어른 아니고요. 명절이 다가올 때 물가 어떡하지? 장 볼 때 얼마나 들지? 요거 걱정하기 시작하면 명백히 어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스튜디오의 이 두 명 저희들은 명백히 어른인 것 같은데 정부가 요거 걱정하는 어른들에게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 좀 혜택을 드릴게요. 안심하세요. 이런 대책을 지난주에 발표했거든요. 늘 나오는 대책이기는 한데 잘 들여다보시면 여기서 쏙쏙 혜택을 좀 찾아볼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자산관리 김현우 소장이 요 혜택들만 총 정리해드린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송경제상담소의 김손상 씨, 네. 우리 데미지김과 함께 설 준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10일, 그러니까 오늘부터네요. 네. 16대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확 늘린다고 하는데 정부가 전에는 한 번도 못 본 물량을 한 번에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찍 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16대 성수품이라고 한다면 뭐 농산물 중에서는 배추, 무, 사과, 배. 그러니까 차례상, 제사상에 주로 올라가는 것들이죠. 축산물에는 뭐 소, 닭, 돼지, 달걀. 임산물에는 밤하고 대추. 수산물에는 명태, 오징어, 뭐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 멸치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품목별로 이제 공급량이 조금 다르긴 해요. 적게는 뭐 1.02배. 이제 요거는 거의 차이 없지만 좀 일찍 풀겠다라는 거고 많게는 한 2.5배 이상이 공급이 됩니다. 작년 설보다는 일주일 정도 빠른 시기이긴 한데요. 총 공급량도 뭐 늘고 시기도 빨리 풀리긴 했지만 이 중에서는 미리 하지는 못하는 품목들이 덜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설이 들어서기 전에 어느 정도 물가를 조금 안정시키겠다라는 노력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도 준다면서요? 네, 아마 이제 수산물 할인 쿠폰으로 익숙하셨을 게 이제 농축산물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인 쿠폰 20%에다가 이제 유통업계별로 별도로 시행하는 할인 행사 뭐 한 15에서 30% 정도를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더해지게 되면 조금 더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배추나 뭐 무, 사과, 배 이런 농산물 그리고 고등어, 명태 이런 수산물 이런 것까지 확대가 되고 뭐 축산물도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원 한도하고 시작되는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1월 17일부터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월 2일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할인받는 최대는 2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20%니까 뭐 10만 원 정도 구매하면 2만 원 할인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제로페이 앱에서는 이제 수산물 전용 앞서 말씀드린 건 농축산물이고 수산물은 또 별도입니다. 수산물 전용 구매 이 상품권이 20% 요거는 1인당 4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구매했을 때 네. 뭐 4만 원까지 할인해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설이나 이제 추석 되면은 늘 핫한 이슈가 되는 게 온누리 상품권이죠. 요거 조기 매진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전통시장에서 물건 살 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먼저 살 때 할인을 받는 거죠. 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사게 되면 9만 원만 내도 되는 거니까. 요게 모바일하고 지류 상품권이 할인율이 조금 다르고 한도도 달라요. 모바일이 조금 더 높습니다. 모바일은 10% 할인. 이게 최대 70만 원까지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100만 원까지 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류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5% 할인인데 원래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늘립니다. 근데 요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상품권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게 지류 상품권도 쓸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매장이 드물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주로 가는 전통시장에 네. 혹은 상권에 모바일 쓸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뭐 지류만 쓸 수 있는 곳인지 이거를 미리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구매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상품권 잔뜩 사놓고 못 쓰고 한참 동안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알아보고 가셔야겠네요. 예, 미리 알아보시고 네.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할인 품목하고 할인 폭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설 때 많이 쓰는 거 달걀 많이 쓰잖아요. 네. 예, 달걀하고 소고기. 이제 달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9짜리
한 판짜리죠. 한 판짜리만 할인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소포장되어 있는 10구, 15구짜리도 할인이 되고 그다음에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부위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폭하고 대상이 좀 확대된다.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요금 오를 거란 소식 때문에 긴장하는 분들 많은데 네.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만 네. 공공요금 인상 부담을 좀 덜어준다 이런 조치도 있는 모양이죠. 네, 할인은 아닌데 1분기까지는 그래도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철도 요금하고 뭐 통신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인상은 없다. 철도 운임 같은 경우는 뭐 운임 상한이라든가 도로 통행료 같은 거 이런 인상을 좀 억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별로 올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송신부,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을 하면 경영평가할 때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런데 1분기에 적자가 발생하는 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인상을 조금 억누를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소득층 학생이 EBS 같은 이런 교육 콘텐츠 볼 때 데이터 요금을 한 달에 6,600원까지 지원해주고 모든 국민에게 이제 해당되는 게 설 연휴, 그러니까 1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요 연휴 기간 동안 영상통화 하는 거는 무료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영상통화 저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요때는 무료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또 부모님 못 찾아뵙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영상통화라도 데이터 요금은 무료라고 하니까요. 요거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 1월에서 3월분 뭐 전기나 가스 요금 지원 그리고 고용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납부를 유예해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 이제 부담이 좀 덜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그 연말 대목 놓쳤고 네. 이제 설 앞두고도 이게 장사가 얼마나 될 거냐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이분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자금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40조 원이 이번에 신규로 투입이 되는데요. 요건 이제 대출 자금입니다. 근데 그 대출 자금이 기존에 희망대출 플러스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별도인데 이 희망대출 플러스는 뭐냐면 혹시나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시거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개인이든 뭐 법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대상이 되면 연 1% 고정금리예요. 최대 이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5년 동안 상환을 하는데 2년 거치입니다. 2년 거치에 3년 분할 상환. 그러니까 2년 거치 기간 동안에도 연 1%고 나중에 분할할 때도 1% 금리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면은 연간 10만 원 정도 부담, 한 달에 8,300원 정도의 이자 부담만 하면 되니까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늘 이제 나오는 거긴 한데 명절이나 추석 때도 뭐 은행들이 대출 영업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요게 이제 40조 원 가까이 공급이 된다. 작년보다 조금 늘은 규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나빠지면 사실은 일용직 일자리 같은 것부터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마련한다 이런 계획도 들어 있더라고요. 네네. 요게 이제 설 연휴 전까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한 60만 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노인 일자리가 50만 명 정도 이게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 4만 4천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2만 7천 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지역 특화하고 대학 특화하고 혁신 분야 청년 일자리 여기에 이제 2만 6천 명, 뭐 지역 방역 일자리 7천 명 이런 일자리들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중에서도 이게 청년이나 아니면은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고용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이제 고용이 좀 활발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일자리 외에도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이 되는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유망기업에다가 최대 960만 원, 월 8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 채용 시에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의 문제도 심각한데 이 중소 중견기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 지원 혜택, 뭐 세액 감면이라든가 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늘려주고요. 또 60세 이상 고령자를 취업시킨 고령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사업주한테는 고용 지원금도 또 지원을 해주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분들 고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신규 채용 시에 신규 고용 장려금이라는 것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인 그러니까 정부의 직접 일자리 외에도 네.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혜택들도 늘어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법으로 정해놓고 매년 조정이 돼서 올해는 얼마까지 허용할까 이
네, 들여다보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예. 김영란법상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이 어디까지인가 이거 올해도 조정이 됐죠? 네, 원래는 이제 허용가액이 10만 원인데 이게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모든 선물은 아니고 이 설 명절 전후 30일 동안 농축산물에 대해서 그리고 농축수산품 가공품에 대해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라든가 어민들이 생산하는 물품들 또 가공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수를 좀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존의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허용이 되니까 조금 더 비싼 선물들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편 통해 가지고 준비하는 경우에는 조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원래는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허용이 되는데 우편 해가지고 발송하는 경우에는 2월 6일 이후에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도 뭐 허용이 되니까 이런 건 찾아보시고 부담 없이 선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살 때 어디서 사느냐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설 성수품 농축산물 할인 대전이라고 해가지고 기간이 1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말일까지도 펼쳐져요. 요거 이제 온라인에서도 가능한 거고 또 우체국에서도 설 선물 대전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대전. 예, 선물 대전이에요. 우체국 쇼핑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것들도 1월 3일부터 이미 하고 있죠. 1월 25일까지 전 상품에 대해서 최대 많이 할인되는 거는 40%까지 할인되는 품목들도 있고 뭐 늘 요단 때쯤 벌어지는 게 농협, 축협, 하나로마트 이런 곳에서 특판 행사 열리잖아요. 이런 특판장에서도 할인 판매 10에서 한 30%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장터에서도 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용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설 선물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민생 안정 대책이나 성수품 공급을 확대한다 이게 매년 나오는 대책인데 그렇죠. 올해 유독 일주일 먼저 그리고 역대급 물량을 푼다는 건 역설적으로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좀 완충해드리겠다는 건데 실제로 안 그래도 명절 앞두고 있으면 물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뭐 커피, 딸기 안 올라가는 게 없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물가 얘기하면 요즘에 안 오른 거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앞에 코너에서도 커피 네. 가격 이제 오른다라고 했던 게 눌려져 있던 게 팡 튀어 오르는 거니까 사실은 많이 부담이 느껴지실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억누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나오긴 하는데 급등한 원재료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 그러니까 어느 일정 품목을 살 때는 세금을 조금 깎아드립니다라는 혜택도 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당장의 부담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물가 상승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죠. 그래요. 그런데 또 뭐 그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겠죠.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까지 오히려 이 물가가 타겟한 수준보다 너무 낮다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가물가물하실 텐데 한국은행이 물가 관리 목표의 하단에도 못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하던 시절이 불과 2, 3년 전이니까 참 경제란 한참을 내다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딸기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저희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저도 지난주에 딸기를 한 통 사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알에 개당 단가가 거의 1,000원. 사셨네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아니 비싸서. 저희 집에는 그 꿈나무가 있잖아요. 저 꿈나무가 좋아하면 사게 되거든요. 네. 근데 녹여 먹었습니다. 거의. 진짜 이 너무 비싸다. 딸기 가격이 올해 유난히 비싼 거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예. 정말 너무 비싼 게 요즘에는 딸기는 그냥 향만 맡은 정도? 먹고 싶어도 못 살 정도로 너무 비싸졌는데 이게 지난 6일에 딸기 도매 가격을 보니까 2kg 기준에서 42,830원. 이게 전년 동기보다 82% 올랐으니까 거의 그냥 체감상으로는 2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딸기 가격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2배 정도 올랐다. 맞아요. 이런 게 엄살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면 뭐 평균적으로 더 오른 곳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전 진짜 쳐다만 보게 되더라고요. 과일 중에서는. 그래서 그 주부들 중에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딸기가 본인이 먹고 싶은데 사서 본인까지 먹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저는 케이크를 사서 케이크 위에 있는 딸기로 케이크도 먹고 딸기도 먹고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저희 그 늘 오시는 식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손녀딸이 좋아해서 샀습니다. 저는 못 먹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창고형 마트에서 비누값도 2배로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굴도 비싼 것 같아요. 예년보다. 굴도 사실은 10월, 11월에 굉장히 폭등했었어요. 폭등했었다가 이제 12월 들어서 지난달부터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굴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월, 11월 가격이 많이 오르는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굴 5월, 6월, 7월, 8월은 못 먹잖아요. 여름에는 산지에서 생산이 안 되고 가격이 실질적으로 오르는 건 10월, 11월 오르는 건 당연한데 이 오른 폭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전년 대비해서 적게는 13% 정도 올랐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나 봤더니 이건 이제 기후변화 요인이 컸습니다. 이 아무래도 수온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 곳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름에 혹시 그 건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건조했죠. 네, 그 가뭄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와야지 육지에 있는 영양분이 쓸려 내려가서 이게 뭐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걸 먹고 자라면 이게 이제 굴의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야, 과학적이다. 네. 그런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랄 수가 없고 굴이 한창 자라야 될 8월, 9월 이 시기에 못 자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으로 폐사한 곳들이 많아져가지고 굴 가격이 당연히 공급이 딸리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외식을 시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굴 수요도 늘어나서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 굴이 굉장히 고급 음식이잖아요. 특히나 유럽에서는 뭐 엄청 오이스터 비싸잖아요. 바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개에 10,000원 막 이렇게 네. 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봉지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 호로록 먹는 거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시던데. 플렉스죠, 플렉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 고급 음식인 굴을 즐길 수 있는 건 양식 기술도 발달을 했지만 네. 우리 어머님들이 염가의 노동으로 이걸 정말 먹기 좋게 까주시잖아요. 네. 그런 노동이 그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보이지 않는 노동에 네. 감사한데 굴도 올해는 실컷 즐기기는 쉽지 않겠구나 싶네요.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이긴 한데요.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뭐 그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은 요인도 있고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좀 비싸게 만나볼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딸기가 비싼데 그 와중에 한 3% 정도는 수출을 해서 시중에 풀리는 물량이 더 줄었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네. 우리 먼저 주고 수출하면 좋을 텐데 그건 저희만의 생각이겠죠. 설 관련해서 물가 흐름 저희가 또 면밀히 보고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오늘은 6시 내 고향이었어요.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